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x라는 친구를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을 넣고 여기다가 5를 넣었다 라고 얘기하면 x 값을 1, 2, 3, 4, 5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다 넣을 수 있어요. 유리수든 무리수든 다 넣을 수 있어요. 대신에 0.9, 마이너스 2, 7 이런 친구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즉 어떻게 되냐면 아예 세상이 우리가 이때까지는 우리의 유니버스가 x값을 다 넣을 수 있는 유니버스였으면 얘는 이제 여기만 들어가는 유니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적인 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자, 근데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좌표 평면을 멋들어지게 그림을 그릴게요. 그러면서 1과 5가 되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1이라는 친구를 쓰면 잠깐 이 얘기 좀 드리도록 하죠. y는 0. y가 0인가 보다? 아니죠. x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x는 0. x값이 0인가 보다? 아니죠. y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0이라는 친구가 y축을 의미한다면 여기에서 잘 보세요. x를 1부터 갖다 쓸 수 있다면 당연히 무슨 얘기할 수 있냐면 x는 1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x는 1이라는 게 값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y축과 평행한데 x값이 1인 직선이구나. 그래서 x를 1부터 5까지 쓴다면 여기에 y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y값을 다 쓸 수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 여기까지의 1부터 5까지의 영역 이 기둥처럼 쭉 세워져 있는 거 있죠? 밑도 끝도 없는 이 기둥 안에서만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뭐 했죠? 다 안 지운 이유는 너무 지우면 헷갈릴까 봐. 이 핑크색 왼쪽과 핑크색 오른쪽은 보겠어? 안 보겠어? 안 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선생님, 저 1 이상 5 이하의 이 영역에서만 그림을 그릴 건데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식을 하나 드릴게요. 아래로 볼록인 식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안하게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써볼까요? 선생님, y는요 x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여기하고 여기에 채워넣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죠? 평행 이동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숫자를 대입을 해볼 건데 자, 얘를 가지고 대입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 여기에 0과 0을 대입해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친구가 되겠죠. 0과 0을 대입하게 되면 y는 x의 제곱이니까 그림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이쪽에 0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아요? 근데 이쪽은 그려 안 그려? 안 그리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x의 제곱을 그리면 x가 1일 때 1을 지나고 5일 때는 저 높은 25를 지나게 되니까 얘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그렸을 때 얘는 그냥 이렇게만 그려주면 되시겠네요? 이렇게 얘기가 되어 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렸는데 선생님 지금 여기다가 0을 넣으시고 여기다가 0을 넣으셔서 지금 그리는 이 그래프는요 특징을 파악을 해보니까 꼭지점이 제한 범위 바깥쪽에 있죠.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꼭지점이 제한 범위 안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에 없다. 그럼 제한 범위 바깥쪽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그려볼까? 이번에는 평행 이동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볼게. 야, 네?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라고 써봐. 그럼 꼭지점이 어디 있겠다는 거예요? 6, 마이너스 3에 있으니까 꼭지점이 이쪽에 있겠다는 거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렇게 그리면 선생님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 높은 어딘가 x에다 1 대입하면 25 빼기 3이니까 2n이 2부터 내려오시겠죠. 그럼 여기 어디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십니다라고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도 꼭지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 바깥쪽에 존재하시겠죠. 그러면 둘 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뭘 보여드렸냐면 선생님 꼭지점의 x좌표가 범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바깥쪽에 있었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 친구는 올라가기만 하고요. 이 친구는 내려가기만 하죠. 별다른 굴곡이 없어요. 그냥 쭉 내려가기만 하고 쭉 올라가기만 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의 최대값은 뭐니? 그러면 저요? 최대값? y값? 여기서 가장 높을 건데? x가 5인 지점에서 가장 높을 건데? 그렇잖아. 5 바깥쪽보다 높아질 수도 없고요. 딱 5에서 가장 높잖아요. 너 어디서 가장 낮니? 그러면 내가 올라가기만 할 건데 그럼 가장 높은 점은 올라가는 끝점과 올라가기만 할 건데 가장 낮은 점은 시작점이 가장 낮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맥시멈 값은요, 선생님 25가 되겠고요. 저의 미니멈 값은 1 대입한 1이 나오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제한 범위의 양쪽 끝값을 넣어주니까 최대 최소가 나오게 마련이죠. 자, 여기도 보실까요? 선생님 저는 뭐 한다고요? 내려만 가고 있어요. 왜죠? 꼭지점이 이쪽 바깥쪽에 있으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건 이쪽에서 할 얘기지 이 범위 안에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의 최대값 누구니? 그러면 저의 최대값이요? 당연히 저는 내려오기만 할 거니까 시작점의 최대값이 나오시겠죠.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 맥시멈 값은 누가 나와? 2n이 2가 나와요. 미니멈 값은 끝점에서 나오겠죠. x에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첫 번째 상황을 루틴화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꼭지점이 제한 범위 안에 없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은 그냥 제한 범위 양쪽 끝값을 대입하셔서 큰 값이 최대값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작은 값이 최소값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겠네요. 근데 왜 그러죠? 이차 함수의 특성상 꼭지점이라는 친구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또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즉 여기에 굴곡이 존재하죠. 근데 제한 범위를 굴곡 바깥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올라가기만 하든가 내려가기만 할 테니까 나는 이 제한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에 대해서 고민할 게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냥 범위의 시작점 대입, 범위의 끝점에 x값 대입, 그러면 높은 게 최대값일 거고 낮은 게 최소값일 거고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이지한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이 아닌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복잡해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선생님, 그러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없습니다. 범위의 시작, 범위의 끝을 x값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온 값들이 큰 값이 최대값이고 작은 값이 최소값입니다. 아시겠어요? 고민 하나도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그러면 각 잡고 가시죠.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자, 마찬가지로 x라는 친구는 1 이상 5 이하의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핑크색으로 여기에다가 x는 1인 직선을 그렸다면 2, 3, 4, 5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x는 5라는 직선을 그어서 이 핑크색 기둥 안에서 밑도 끝도 없는 기둥 안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선생님, 첫 번째, 자, 잘 보세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꼭지점이 안에 있으려면 축이 뭐 2, 3, 4 뭐 이렇게 잡는 게 편하죠? 그쵸? 근데 축이 1, 5 가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축이 1, 5라고 해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편안하게 갑시다. 축이 x는 2입니다 라고 그려놨어요. 그리고 꼭지점은요?
뭐 꼭지점은 그리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이때 y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작정해보죠. 선생님 그러면 식을 만들어주세요. y는요. 가로 열고 x-2의 제곱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그리면 어차피 끝나시는 거죠. 자, 선생님 축이 2라고 그려져요. 자, x는 2예요. 마이너스 5라는 점은 뭐 한 이쯤에서 마이너스 5가 나온다고 하죠. 그럼 지금 제가 잡은 이 점이 꼭지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그림을 그리기 전에 x의 제곱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니까 끝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잠깐만 여러분들아, 이 2차 함수는 당연히 누가 있어요? 대칭성이 있는데 누구에 대한 대칭성이 있습니까? 선생님, 축이라는 친구의 대칭성이 존재해요. 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그림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근데 잠깐만요. 선생님, 전 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한 칸밖에 못 그려지는데 저는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그리면 세 칸만큼 그려줄 수 있겠죠. 똑같이 그릴 건데. 그러면 그림 스타트라고 얘기해서 스타트 해. 너 여기에선 한 칸만큼 이렇게 그려줄 거야. 너는 여기에 세 칸만큼 이렇게 그려줄 거야. 이런 그림이 나오실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이쪽은 잘려 먹었으니까 이제 안 쓰는 거니까. 근데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대칭성인데 축을 기준으로 멀리 간 쪽이 더 많이 그렸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 이것도 별거 없는데요? 범위 안에 꼭지점이 존재할 때 당연히 그 꼭지점이 가장 낮은 값 담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가장 높은 값은 어떻게 담당해? 꼭지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x값이 최대값을 담당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꼭지점이 반드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하나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값을 담당했을 땐 구간에서 먼 끝값이 즉 축을 기준으로 먼 끝값이면 여기서는 5가 되겠죠. 먼 끝값을 대입했을 때 걔가 최대값, 여기가 최대라면 여기가 최소값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왜 최대값을 담당해요? 그러면 아니, 위로 볼록 그래프 그리는 거 있잖아 얘들아. 만약에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서 축을 여기로 잡았어. 이걸 x는 4라고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위로 볼록으로 그릴 거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니?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한 칸 가시는 거고 여기서는 몇 칸 가시는 거야? 3칸 가시는 거죠. 여기를 x는 4라고 잡으시고 여기를 10이라고 잡으신다면 지금 그린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10입니다. 라고 쓰게 된다면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당연히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다면 걔가 최대값을 담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지점이 반드시 최대값을 담당하게 된다면 나머지 최소값은 누가 담당하겠어? 저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끝값. 이번엔 1이죠. x는 1에서 최소값 누군가를 담당할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요? 선생님, 그럼 하나만 더. 선생님이 여기에 축이 겹쳐져도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들아, 네, 이번에는 축이 여기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거야. 꼭지점이자 축이 여기에서 겹친다고.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거 지금 위로 볼록 그리셨고 축이 x는 1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 상관이 없으시겠고요. 여기에다가 대충 8 정도 넣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쪽 반대편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선생님, 그러면 범위 끝자락하고 축하고 겹쳐도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시겠고, 무조건 꼭지점이 뭐가 된다고? 최대 또는 최소를 담당하시는데 위로 볼록이니까 당연히 누굴 담당하시겠어요? 선생님, 맥시멈 값이 8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 그럼 미니멈 값은 누가 나오실 거야? 묻지도 따지지 뭐도 말고 축에서 멀리 떨어진 끝값. 1이겠어요? 5겠어요? 당연히 5겠죠. 5를 대입해줘. 5를 대입하면 16에 8이니까 선생님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면 걔가 일단 최대 또는 최소 중에 하나는 반드시 먹는다. 그리고 나머지 반대, 최대면 최소, 최소이면 최대값은 축에서 멀리 떨어진 끝값을 대입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죠? 오케이?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큰 거 옵니다. 큰 거 누가 와요, 선생님?